자, 이제 우리 8번째 보겠습니다. 이참수와 2차 방정식 보겠습니다. 이참수와 2차 방정식. 자, 여기에서 이 이참수와 2차 방정식의 그 관계를 보시면은 이참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죠. 그리고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즉 이참수 그래프에서 y 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은 2차 방정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즉 y가 0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은 뭘 의미하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참수와 y는 0이라는 녀석을 서로 연립을 한 겁니다. 서로 같다라고. 즉 y는 0이 뭐냐면은 우리가 x축이라고 하죠. 흔히 x축. 그래서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은 뭐가 된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곧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그 x좌표가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그 교점이면 이제 x축과의 교점이니까 y좌표가 0 되겠지? 그래서 그 x좌표 값이 결국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그래프 나왔을 때 여기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 교점의 x좌표가 결국 뭐가 된다고?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인수인 식을 만들었었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곧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뭘 이용을 했죠?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을 했지. 판별식이 양수였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2개. 그러면 만약에 판별식이 0이었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이 되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별식이 음수였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교점이 없다, 빵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개수를 찾을 때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쓰듯이 각각의 개수를 이용을 하셔서 판별식 이용하시면은 그 교점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래에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이제 x축의 위치 관계가 되는데,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판별식이 양수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니까 그게 곧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판별식이 0이었으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뭐가 되냐면 x축과 이렇게 접할 때가 되는 겁니다. 접할 때. 접한다라는 걸 우리가 중근 갖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즉 우리가 판별식이 음수였으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교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하면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포괄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x축과 만난다 라고 하면 결국 이게 뭘 의미한다?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x축과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난다라고 하면 판별식 썼을 때 이거 0 이상이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넘어가시면 뭐 이제 유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29번 보시면은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k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 이쪽으로 넣어놓고 결국 그게 뭐가 된다? 우리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 그냥 바로 쓸게요. 원래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지만 이걸 그냥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개수만 따다가 봅시다. 1차 개수 이거 짝수네? 짝수공식 쓸게요. 4분의 d는 절반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2차 개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2k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2k 넘겨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k가 8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8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개수는 1부터 7까지 해서 7개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0번 130번은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빼기 1x 그리고 더하기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는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뭐 할 때야? 중근 가질 때죠. 접할 때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 씁시다. 2에 대해서 짝수네 짝수공식 쓸게요. 4분의 d는 절반 a 빼기 1이죠. 제곱하니까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개수 곱하기 상수 3a 제곱 플러스 2a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중근 갖는다라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거 전개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분배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는 0. 자, 이거 마이너스 2로 다 약분시켜버릴까? 지금 다 2에 대수죠? 대수가 마이너스 2로 다 약분시켜버리면은 a제곱 플러스 2a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야?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또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시면 되죠.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우리 직접 근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과 계수관계 이용한 겁니다.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방금은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했다면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와 일반적인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러한 1차함수 직선이 있었어요. 그때 얘네들이 지금 그래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때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결국 저 알파 베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mx 더하기 n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얘 넘겨버리면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m x 플러스 c 빼기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냐면 결국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y를 소거하여 얻은 2차 방정식, 이 녀석 우리가 한쪽으로 이항하면 이 아래 식이 되는 건데, 그 식의 실근이 곧 뭐가 된다? 두 그래프의 교점 x 좌표가 된다라는 거. 교점의 x 좌표가 근이 되는 거예요. 교점의 x 좌표가.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아까는 이 결국에 이 y가 뭐가 됐을 때, 이 mx 플러스 n이 아니라 얘가 0일 때였으니까 x축 또한 직선이에요. 사실 x축 또한 직선이 되는 건데,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연립하게 되면은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x축이 아니라 y는 mx 어떤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가봐.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러한 1차함수와 연립했을 때 교점의 x좌표는 두 그래프에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만드시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쓰셔서 판별식이 양수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음수냐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판별식이 양수였으면 지금 그래프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는 건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 판별식이 0이었으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즉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고,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선생님이 또 부분을 지어놨으니까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드셔서 결국에 연립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드셔서 판별식을 써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1번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31번. 자, 131번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5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더하기 a와, 자 옆에 보시면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세 번째가 되는 거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었다. 즉 방정식으로 보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y를 소거시켜서, 즉 서로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5와 2x 플러스 a가 같다라고 하셔서 뭐 다 이항시켜버리면 2x 제곱 그리고 9x 넘어가면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7x, 그리고 상수 a 빼기 5는 0 되겠죠.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보는 겁니다. 짝송식 못 쓰네요. 판별식은 1차 개수 제곱 49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이게 뭐 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정리해볼까? 49 마이너스 8 분배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0.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8a 이항시키면 8a의 값이 89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8분의 89보다 크다가 되죠. 자, 원하는 게 뭐였냐면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이거 대략 얼마니? 11. 얼마 되겠지. 8분의 88이 11이니까. 그러니까 11. 얼마보다 바로 큰 정수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32번 보시면 2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 밑줄,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이 적어도라는 말은 우리 최소한이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한 점에서 만났다. 그 말은 뭐?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점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되거나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즉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결국 판별식이 0 이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그 옆에 1차함수가 뭐였냐면 2x 마이너스 1이래요. 같다라고 이렇게 서로 연립을 해주시고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더하기 1은 0이 되죠. 자, 여기에서 판별식 써봅시다. 1차 개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이게 0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이거 정리하시면은 9 빼기 4k 마이너스 4니까 5 마이너스 4k가 0 이상의 값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k가 결국 5 이하의 값이 되는 거니까 k는 4분의 5 이하가 된다. 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개념 10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 2차 함수 끝났어.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2차 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블록인 형태에서는 자, 2차 계수가 양수여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값은 없습니다.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있죠. 어디? 여기 꼭지점의 y좌표. y좌표가 최소값이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반대로 최대값은 있죠. 하지만 최소값은 없습니다. 그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똑같이 꼭지점의 y좌표가 돼요.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제한 범위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x값 전체에서는 이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각각 하나씩 갖는 형태가 되지만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가 아니면은 그래프 모양으로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값만 있고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만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이렇게 제한된 범위였어.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 이차함수 그래프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한된 범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둘 다 나오게 됩니다. 두 개 모두 나와요. 최대, 최소가 모두 나오는데 이때 제한된 범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대칭축이 포함이 됐을 때와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을 때로 나뉘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그냥 먼저 아래로 블록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아래로 블록인데 얘 대칭축이 이렇게 있지. 첫 번째는 대칭축을 포함된 경우인데 자 이미 제한 범위를 여기 뚫어지냐? 자 여기 뭐 알파서부터 여기 베타까지라고 할게. 그러면 알파 베타 그런 거 아니 괜찮아. 이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칠한 범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가장 최소값이 나오니까 x에다 뭘 넣어야지 가장 최소값이 나오지? 이거 대칭축 축의 방식 알려줘. x는 p라고 할게요. x에다 뭘 넣어야지 우리 최소값이 나옵니까? 뭘 넣어야 될까? 여기 가장 낮은 위치가 어디야? P일 때지. 가장 높은 위치는 X에다 뭐 넣었을 때야? 베타 넣었을 때지. 너희가 알고는 있어. 그쵸? 이 그래프 모양 보시면 얘 넣었을 때 가장 낮은 지점, 베타 넣었을 때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칭축을 포함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알파 그리고 베타 양쪽 즉 경계 값을 넣은 함수값과 P에서 즉 우리 대칭축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를 비교하셔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가 되고요.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즉 세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 세 개의 함수값 비교하셔서 이 세 개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되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 만약에 그 제한된 범위가 대칭축 포함하지 않고 뭐 여기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x에다 뭐 넣었을 때 지금 최소가 되죠? 알파 그 다음에 베타를 넣었을 때 최대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결국 그 제한된 범위의 경계에 있는 그 x값만 집어넣어서 이 둘 중 하나가 둘 중 이제 큰 게 최대가 되는 거고 작은 게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냐, 세 개를 비교하냐는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냐, 들어가지 않냐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도 x값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로 이렇게 제한된 경우에 이차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 p가 즉 대칭축이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F알파, F베타, 그 다음에 FP의 값 중 가장 큰 것이 최대값, 가장 작은 것이 최소값이다 라고 하고 그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각각의 경계값 즉 F알파와 F베타 이 두 개의 값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133번과 4번만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단원 마무리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133번 보시면 이차함수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4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제한된 범위가 없으니까 일단 그래프 모양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건데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지 그래서 최대값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귀찮게 일반형으로 줄 거야. 일반형으로 줄 거니까 뭘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 아까 우리 제한된 범위가 있지 않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표준형 만드는 거 연습합시다. 어떻게 한다고? 상수는 건들지 않고 2차 계수 마이너스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주시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1차 계수의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합니다. 임의로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한다고? 뺀다고. 상수항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 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분을 앞에 묶어놨던 2차 계수와 곱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9가 되어서 연산하시면 13 되죠. 그래서 위로 블록이 가운데 뭐? x는 3이 되는데 이때 꼭지점의 y좌표가 13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눈치가 좀 빨라지면은 제한된 범위 없네? 아싸 얘 대칭 축일 때 결국 최대값 혹은 최소값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축의 방정식 바로 구하시면 되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일 때 x가 3일 때 y 값을 찾으시면 돼요. 결국에. 아시겠죠? 이렇게도 구한다라는 거.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대부분 이렇게 구합니다. 다 이거 표준형을 안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34번. 마지막. 자, 제한된 범위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는데 자, 이차함수부터는 그래프를 진짜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에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이라고 했지.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일단 그래프 그려야 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이거 표준형으로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축을 찾아야 돼. 꼭지점 x좌표. 우리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아, 대칭축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제한 범위가 어디라고 했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였대. 마이너스 2는 여기 옆으로 한 칸 가야 되지. 3은 오른쪽으로 4칸 가야 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이미 나왔지. 뭘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나올지. x가 뭐일 때 최소가 되죠? x에다 뭐 넣었을 때 최소가 되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y 값은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0이네? 아니지 멍충아.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가장 높은 값이 나옵니까? 그치 3 넣었을 때지.
그러면 3 집어넣으면 y의 값은 9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14가 되죠. 따라서 라지 m 값은 14. 원하는 게 뭐야? 14와 마이너스 2의 합이었으니까 12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나중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제한된 범위 안에 우리가 대칭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축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바로 구하는 거 연습해 두시고